자, 지난 강의에 이어서 내용 연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의에서 뉴런을 했는데 흥분의 발생까지 했죠. 그럼 신호가 만들어졌으면 신호가 이동하는 걸 봐야겠죠. 그래서 자, 이번 흥분의 전도 갑시다. 자, 흥분의 전도는 신호의 이동이긴 한데요. 이동하는 장소가 뉴런 아닙니다. 여기서 흥분이 이동하면 뉴런 내에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라고 하는 것이죠. 자, 여기 이렇게 뉴런이 있고요.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이 자, 가해졌다라고 칩시다. 그럼 여기서 이제 흥분이 발생하는데 막전이가 변하죠. 원래 마이너스 70이었다가 플러스까지 올라갑니다. 뭐 원상복귀가 되겠으나 어쨌든 간에 이 신호가 여기서만 만들어지고 꺼지면 뭐 의미가 없죠. 뉴런의 기능은 신호를 보내주는 거니까. 이 플러스 막전이가 옆으로 이동을 합니다. 자, 요게 이제 뉴런 안에서 신호가 이동하는 흥분의 전도라고 하고요. 이 원리를 우리가 보려면 뉴런을 확대해야겠죠. 그래서 요 축삭돌기 일부분을 제가 확대를 할 건데 축삭돌기 확대한 걸 3개 그리겠습니다. 자, 이 3개의 축삭돌기는요. 같은 뉴런의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데 선생님 왜 3개나 그렸어요? 그 이유는 지점은 같으나 시점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T1에서 T3 쪽으로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에 따라 신호가 이동을 할 텐데 어떻게 이동하는지 보면 됩니다. 일단 이렇게 세팅을 해주세요. 여러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 이어서 가보면 여기에 자극을 받았고요. 자, 자극을 받으면 통로가 열리는데 뭐가 열리죠? 나트륨 통로가 먼저 열리죠. 그럼 나트륨이 안으로 들어갈 거고 이걸 우리가 탈분극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들어온 나트륨이 여기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당연히 양옆으로 엄청나게 빠르게 이동을 할 겁니다. 왜? 뉴런 안에는 나트륨이 거의 없잖아. 지금 들어온 여기만 많고 양옆에 없으니까 당연히 빨리 퍼져나갈 수밖에 없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어떤 파이프 안에 있는 공기를 다 빼내면 내부가 진공 상태가 될 겁니다. 이 상황에서 특정 지점에 구멍이 나면 공기가 엄청나게 빠르게 들어와서 퍼져나가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뉴런 내부는요. 나트륨 진공 상태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그 와중에 나트륨이 들어왔으니까 극심한 농도차가 형성이 되고 엄청나게 빠르게 퍼져나가는 것이죠. 자, 시간이 지나면 탈분극이 일어난 지점에선 재분극이 일어날 텐데 이 옆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자극 지점으로 들어온 나트륨이 끝까지 가는 건 어려워요. 왜냐면 퍼지면 퍼질수록 농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신호가 희박해지고 끊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을 또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이 지점으로 나트륨이 이제 확산돼서 왔을 거 아닙니까? 내부에 있는 나트륨이 확산돼서 오니까 내부 막전이가 소폭 증가하게 됩니다. 얼만큼 증가한지 몰라도 어쨌든 옆에서 들어온 나트륨에 의해서 막전이가 증가하면 자극을 받은 거와 동일한 효과로 나트륨 통로가 또 열리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도 나트륨이 다시 들어오게 됩니다. 즉 신호물질인 나트륨을 충전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다시 충전된 나트륨이 옆으로 퍼져 나가는 거죠. 자, 시간이 더 지나면 요 제일 왼쪽은 탈분극, 재분극, 분극이고 요 중간 부분은 방금 전에 탈분극이었으니까 자, 재분극이 일어날 테고, 자, 제일 오른쪽은요. 옆에서 나트륨이 넘어와서 내부 막전이가 조금 올라갔잖아요. 그럼 자극을 받은 거랑 같은 효과라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나트륨이 들어오는 탈분극이 일어나서 나트륨을 충전함과 동시에 옆으로 보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따지고 보면 흥분의 전도는 나트륨을 유입시켜서 쏴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나트륨이 들어왔다가 칼륨이 나간다고 했잖아요. 사실 두 개는요. 막전이 변화를 시킨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목적은 완전 다른 거예요. 나트륨을 유입시키는 이유는 이 나트륨을 신호물질로 쏴주기 위한 겁니다. 그 와중에 막전이가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야. 막전이를 높이고 싶은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이 올라가는 거고요. 칼륨이 나가는 건 진짜로 막전이를 정상까지 낮추기 위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내부에서 우리가 흥분의 전도 과정에서 보내는 신호는 뭐였다? 나트륨이었다. 그래서 원리는 나트륨의 내부 확산인데 나트륨이 이동하면서 연속적으로 나트륨 통로를 열어주니까 연속적으로 자, 탈분극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럼 충전이 돼서 신호가 계속 가겠죠. 자, 두 번째로
나트륨의 이제 전도 방향은요, 자극 지점을 기준으로 하자면 양방향이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자극 지점이 나트륨이 처음 들어온 위치잖아요. 그럼 양옆에 나트륨이 다 없겠죠. 그럼 당연히 양옆으로 퍼지겠죠. 단 제가 오른쪽으로 설명을 한 거고요. 왼쪽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리고 전도의 속도. 자, 속도가 빠른 건 알겠는데요. 또 이제 뉴런마다도 속도가 다릅니다. 먼저 뉴런 중에서 지름이 큰 굵은 뉴런이 있고요. 지름이 좀 작은 가는 뉴런이 있는데요. 누가 더 빠를까요? 굵은 뉴런이 더 빠릅니다. 왜냐하면 나트륨이 확산될 때 저항이 적다고 해요. 단 빠르게 하려고 뉴런을 크게 만드는 건 조금 너무 소비적이죠. 너무 무식까지는 아닌데 너무 힘들잖아.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좀 더 현명한 방법을 쓰는데 바로 뭘 달아놔요? 마리집을 달아놓습니다. 그럼 마리집이 민마리집보다 전도 속도가 빠른 거는 이미 알고 있는데, 자, 마리집에서 빠르게 이동하는 전도를 우리가 또 도약 전도라고 합니다. 도약 전도가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마리집 뉴런은요, 축삭돌기를 보면요, 그러니까 마리집이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있는 부분, 없는 부분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마리집하고 랑비의 결절인데 뭐 앞에서 설명했으니까 이름은 생략하고요. 여기서 나트륨이 들어올 때 랑비의 결절론 들어올 수 있으나 마리집은 막혀서 못 들어오죠. 그죠? 어쨌든 랑비의 결절로 들어온 나트륨이 마리집을 따라서 마리집에 감싸진 축삭을 따라서 이동합니다. 이땐 속도가 정말 빠르고요. 그리고 랑비의 결절까지 도달해야지 그 다음에 나트륨이 다시 충전되고 마리집에선 빠르게 이동만 합니다. 그래서 마리집과 랑비의 결절 중에 신호를 발생시키기 위해서 나트륨이 들어오는 지점, 즉 탈분극이 일어나는 지점은 어디예요? 랑비의 결절이다. 마리집에선 탈분극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트륨을 너무 많이 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신호가 끊기지 않을 만큼만 들이면 되잖아요. 그래서 랑비의 결절에서만 들이고 마리집은 그냥 빠르게 이동만 한다. 이거를 도약전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건너뛴다는 얘기죠. 그럼 탈분극이 일어나는 지점은 막전이가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내려오는 활동전이도 발생할 텐데 이 역시도 랑비의 결절에서만 일어납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할 거는 마리집에서는 탈분극과 활동전이가 발생하지 않는다. 요걸 좀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또 제가 아까 요거를 조금 이제 무식하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재밌게 얘기를 한 것 뿐이고요. 이런 방식으로 뉴런 속도를 빠르게 한 생물도 있겠죠. 누구냐면 마리집을 못 만드는데, 마리집을 못 만드는 생물도 많아요. 등치가 큰 생물. 누가 있을까요? 자,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요런 녀석이 있죠. 자, 얘가 누구야? 얘가 저라고요? 저 아니죠. 자, 알아볼 수 있죠, 솔직히. 오징어입니다, 오징어. 오징어 중에서 대왕 오징어는 키가 한 몇 미터 될까요? 아, 요거는 필기하지 마세요. 그냥 재미로 알려드리는 거니까. 대왕 오징어는요, 10m가 넘습니다. 이거 실화예요. 제가 괜히 뭐 상상 속의 동물이 아니라 대왕 오징어라는 종이 있고요. 진짜 커요. 이거 한 마리 잡으면 한 20명이 오징어 볶음 해먹겠죠, 그죠? 어쨌든 간에 얘는 마리집을 못 만듭니다. 근데 키가 무지하게 크죠. 그러니까 속도는 느린데 등치가 크니까 여기 먹고 튀면 모르겠는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름을 굉장히 크게 만듭니다. 마리집을 못 만드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이제 대왕 오징어의 뉴런의 축삭돌기는요, 맨눈으로도 볼 수 있을 만큼 굵다고 해요.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자, 어쨌든 이렇게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신호 이동 방식이 하나 더 있는데 흥분의 전달입니다. 자, 흥분의 전달은요, 뉴런 안이 아니라 뉴런 밖. 즉, 자, 시냅스에서 흥분의 이동을 얘기합니다. 자, 우리 몸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을 할 때 뉴런 하나에 의해서 일어나진 않고 뉴런 몇 개를 이제 거치잖아요. 그죠? 뉴런 몇 개를 거치는데 두 개의 뉴런을 보면요, 누가 누구한테 신호를 보내는 걸까요?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당연히 자, 왼쪽에 있는 뉴런이 오른쪽에 있는 뉴런한테 신호를 보내겠죠. 왜냐면 축삭은 신호를 주고 가지는 신호를 수용한다 라고 앞에서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신호가 갈 겁니다. 그래서 요 틈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뉴런과 오른쪽에 있는 뉴런 중에서 왼쪽이 신호를 먼저 받으니까 이전 뉴런, 자 오른쪽이 이후 뉴런이 돼요. 그래서 뉴런을 건너뛰는, 즉 시냅스에서 신호가 이동하는 걸 흥분의 전달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전도가 되겠죠. 전달 과정도 여러분들 좀 확대해서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일단 저 시냅스를 확대하면요. 축삭돌기 말단 끝부분이죠. 여기랑 가지돌기 끝부분하고 이렇게 인접해 있을 겁니다. 완전히 붙어 있지 않고요. 당연히 여기가 이제 시냅스고요. 그림을 못 알아볼까봐 자 왼쪽이 축삭, 오른쪽이 가지라고 써드릴게요. 자 그런데 축삭에서 가지로 신호가 넘어가는 이유가 신호가 발생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뭘 타고? 축삭을 타고 신호가 이렇게 왔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보내주죠. 신호가 발생 안 했으면 흥분의 전달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거든요. 그래서 축삭돌기 내부로 신호가 왔을 텐데 당연히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건 전도고 뭐가 오는 거예요? 나트륨이 오는 거죠. 근데 이 나트륨 신호를 얘한테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뉴런 밖이 나트륨은 훨씬 많아요. 애초에 밖에 엄청나게 많은 나트륨이 있는데 얘를 어떻게 나트륨으로 자극시킬 거야? 그거는 불가능하고 축삭돌기 끝부분을 보면 작은 주머니들이 있는데 자 요걸 우리가 시냅스 소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냅스 주변에 있는 주머니라는 건데 그렇다라고 해도 가지돌기에는 없고 축삭돌기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냅스 소포 안에 특정 물질이 이렇게 들어있는데 이 안에 들어있는 물질을 신경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나트륨이 아니라 이걸로 전달하겠구나. 어느 정도 이제 눈치를 챌만 하죠. 이 시냅스 소포가 평소에는 가만히 떠 있다가 나트륨 신호가 이제 축삭돌기 끝부분까지 도달을 하면 시냅스 소포가 이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이동을 하다가 이 시냅스 소포가 축삭돌기 세포막하고 나중에 이렇게 결합을 하거든요. 결합을 하면 반이 열려서 내부에 있는 신경전달 물질이 이렇게 자 쏟아져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가지돌기가 받는 건 맞는데 가지돌기 안에서도 신경전달 물질을 받는 장소가 정해져 있습니다. 어디서 받냐면 자 여기서 받아요. 여기 바로 뭐야? 나트륨 통로. 자 나트륨 통로는 원래 자극을 받으면 열리잖아요. 근데 신경전달 물질이 이제 붙어도 열립니다. 그래서 신경전달 물질이 나트륨 통로에 붙는 순간 나트륨 통로가 열리고 밖에 있는 나트륨이 안으로 유입이 되게 되고 그럼 여기서도 전도가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 그러면 흥분의 전달이 결국은 뭐예요? 이전 뉴런에서 일어났던 전도가 이후 뉴런에서도 이제 끊기지 않고 이어질 수 있도록 어떤 연속성을 위한 전도의 연속성을 위한 징검다리 역할의 신호 방식이구나 라고 보시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잘 해야 되는 게 축삭이 가지한테 흥분을 전달시킬 때 나트륨을 주는 게 아닙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줘요. 근데 또 신경 전달 물질이 가지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막상 들어가는 건 외부에 있는 나트륨이 들어가는 거다. 이해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원리를 한번 살펴보죠. 원리는 신경 전달 물질의 확산이다. 또한 굉장히 중요한데 얘는 방향성이 있어요. 무조건 축삭에서 가지로만 갈 수 있습니다. 자, 축삭에서 가지로만 간다. 즉 방향성이 정해져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축가는 되는데 가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냅스 소포가 애초에 축삭이밖에 없습니다. 가지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가지가 축삭으로 신호를 줄 수는 없다. 자, 그 다음에 속도는 빠를까요? 느릴까요? 자, 기준은 전도입니다. 전도보다 빠를 것 같아? 느릴 것 같아? 어떤 감으로 그냥 찍어봐도 느리겠죠. 그래서 전도보단 자, 느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신경 전달 물질의 종류가 이제 아세틸콜린하고 노르에피네프린이 있는데 이게 뒤에 신경계 할 때도 나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전도랑 전달 정리해 주시고요. 이제 책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페이지 39로 오면은 진짜 중요한 내용이 있습니다. 물론 개념도 중요한데요. 이 뉴런 단원 같은 경우는
유전과 함께 가장 생명과학에서 어려운 단원으로 꼽혀요. 근데 어려운 단원의 개념이 뭐냐면 기초 개념으로 문제를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기초 개념 이후에 문제를 풀기 위한 문제풀이용 응용 개념을 추가로 획득해야지 기출문제들을 풀 수 있는 그런 단원이 어려운 겁니다. 즉 개념하고 문제의 좀 거리감이 있는 단원들, 그게 어려운 단원이 되고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처럼 여러 가지 이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거기서 이제 가장 시작점이 전도 방향 찾는 겁니다. 한번 보세요. 먼저 뉴런이 있고요. 세 지점이 지정이 되어 있고요. 특정 시간이 지났을 때 이제 막전이가 나와 있는데, 자, 1번 질문이 뭐냐면 흥분의 전도 방향을 찾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갔는지 왼쪽으로 갔는지 찾아야 되는데요. 여기 막전이가 나와 있잖아요. 그죠? 마이너스 50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모르는데 플러스 30은 여기고 마이너스 80은 여기인 게 확실하죠. 그럼 D2랑 D3 중에서 누가 먼저 흥분한 지점이냐라고 제가 물어봤을 때 많은 학생들이 선생님 플러스 30이 먼저고 마이너스 80이 당연히 나중 아니에요? 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막전이 그래프는 한 지점에서 막전이가 변화하는 겁니다. 근데 D2랑 D3는 한 지점이 아니라 서로 다른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각각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그렇다라고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니고요. 자, D2가 플러스 30인 이유는 자극을 받고 막전이가 여기까지 올라간 겁니다. D3가 마이너스 80인 이유는요. 자극을 받고 막전이가 올라갔다가 내려온 겁니다. 그럼 누가 자극을 먼저 받은 거예요? 당연히 D3가 먼저 받고 D2가 나중에 받은 거죠. 그러니까 D3가 먼저 받았으니까 30 찍고 내려온 거 아니야. 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면 D2의 경우는요. 플러스 30이잖아요. 자극을 받고 지난 시간이 한 1점 몇 초 되는 거고요. D3는 이제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잖아요. 자극을 받고 지난 시간이 3초나 되는 겁니다. 3초나. 그럼 둘의 차이만큼 D3가 자극을 먼저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 순서 찾을 때는요. 막전이 그래프에다가 점을 찍고요. 거꾸로 읽어야 전도 순서가 나오게 됩니다. 알았죠? 자, 그러면 전도 방향은 D3에서 D1이 되고요. 자, D1은요. 요거 말하는 거죠. 탈분극인지 재분극인지 쓰시오. 마이너스 50이니까 뭐 양옆에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전도 순서를 거꾸로 읽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D3가 마이너스 80, D2가 이제 플러스 30. 그럼 T1은 자극을 제일 나중에 받았으니까 더 왼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50이 오른쪽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마이너스 5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탈분극이다. 이렇게 보셔도 되고요.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도 T1이 제일 나중에 자극을 받았으면 올라갔다 내려왔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올라가겠습니까? 당연히 이제 올라가겠죠. 제일 늦게 자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자, 탈분극 왼쪽에 마이너스 50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리고 다음. 그쵸. 그 밑에 있는 이제 개념 살피기 하나 더 있는데요. 이번엔 뉴런을 두 개를 가지고 왔어요. A랑 B고요. 자극 지점은 따로 뭐 이제 명칭이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같은 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D1하고 D2가 있는데 총 이제 지점이 4개가 되겠죠. 뉴런이 2개니까. 여기서 막전이가 오른쪽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특정한 시점에 측정했더니 막전이가 이렇게 돼 있더라 라고 했고, 막전이 변화 그래프는 모든 지점에서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A와 B의 전도 속도를 비교하래. 누가 빠른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먼저 A의 D1과 B의 D2 이렇게 비교하면 안 되겠죠. 당연히 A의 D1과 B의 D1을 비교하거나 A의 D2, B의 D2를 비교했을 때 자극 지점부터 거리가 같은 지점을 비교해야 돼요. 비교했을 때 먼저 왔으면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오른쪽에 막전을 봤더니 얘네들하고 얘네들 중에 누굴 이용하는 게 좋아요? 당연히 D1을 이용하는 게 좋죠. 왜? 플러스 30하고 마이너스 80은 막전이 그래프에서 지점이 명확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저는 중요점이라고 하거든요. 앞으로 마이너스 80 플러스 30처럼 정보가 바로 되는 지점을 제가 중요점이라고 하면서 해설을 할게요. 얘네들은 양옆에 다 있으니까 좀 애매하죠. 자, 그러면 아까 했던 거랑 똑같아요. 플러스 30, 마이너스 80 중에서 누가 먼저 흥분한 거예요? 마이너스 80이 올라갔다 내려온 거니까 먼저 흥분한 거죠. 자, A의 D1과 B의 D1을 비교했더니
B의 D1이 먼저, A의 D1이 나중에 흥분했다. 이 말은 같은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는데 B의 D1에 먼저 도달했다. B가 속도가 빠르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속도는 B가 A보다 빠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T1일 때 A의 D2에서 일어나고 있는 발생 과정을 쓰시오. 자, A의 D2면 여기 얘기하는 건데요. 마이너스 60이 탈분곡이 될 수도 있고 재분곡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서는요. A의 D1이 먼저 흥분하고 그 다음에 A의 D2가 나중에 흥분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가 먼저고 여기가 나중인데 이렇게 둘을 비교해야죠. 근데 A의 D1이 플러스 30입니다. 그러면 얘 나중에 흥분했으니까 올라갔다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겠죠? 그러니까 탈분극이 마이너스 60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탈분극. 자, 그리고 이제 뒷면으로 넘어가면 페이지 40에도 개념 살피기가 2개 있거든요. 단원인 만큼 이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줄 게 많아요. 자, 요건 이제 좀 쉽네요. 지금 P에다 자극을 주고 Q에서 막전이를 뭐 측정하거나 혹은 흥분이 전달이 된 시기를 측정을 할 겁니다. 어쨌든 질문은 P에서 발생한 흥분이 Q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라고 하네요. A, B, C가 좀 조건이 다르니까 신호 이동 속도가 다를 텐데 그냥 자 거두절미하고 누가 제일 빨라요? 당연히 마리집이 있는 A가 제일 빠르죠. 그 다음은 B, C는 이제 시냅스가 있냐 없냐인데 시냅스에선 전달이 일어나고 이거는 느립니다. 그죠? 그럼 B가 빠르고 C가 제일 느리겠죠. 근데 시간은 속도랑 반대니까 시간이 제일 긴 게 C, 그 다음에 B, A, 그쵸? CBA를 말한 겁니다. 그죠? CBA 이렇게 되겠죠? 자, 2번 갈게요. Q에 자극을 줄 경우 이번엔 여기다 자극을 준 겁니다. 이때 P에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뉴런을 고르래. 그러니까 P까지 신호가 가는 뉴런을 고르면 돼요. 당연히 전도는 양옆으로 일어나니까 뭐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갈 텐데 여기는 못 가죠. 왜? 여기까지는 전도가 되겠지만 가에서 축으로 못 가죠. 신호의 전달은 축가만 가능합니다. 신호의 방향성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가는 뉴런은 A하고 B가 되겠습니다. 자, 밑에 개념 살피기 하나 더 남은 거 갈게요. 자, 요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뉴런 전도 속도 구하는 문제인데요. 수능에 늘 단골 손님으로 나와요. 유전과 함께 단골 손님 중에서도 이제 킬러 문항으로 나옵니다. 조금 쉽게 나오면 준킬러, 좀 어렵게 나오면 킬러인데요. 고득점을 맞기 위한 학생이라면 여기에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밖에 없고 그 시작점이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어떤 기본 문제에 대한 자신감과 풀이 과정에 어떤 규칙성을 갖고 나서 그 다음 어려운 문제를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잘하는 친구들은 뭐 빨리 들어도 될 테고 처음 하는 친구들은 신중히 따라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먼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제가 저 문제를 푸는 기본 방식을 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가상의 뉴런을 하나 갖고 올게요. 그리고 지점을 이렇게 제가 쪼갤 건데요. 여기 제일 왼쪽에 역치상의 자극을 가했고 자극을 가하고 5초가 경과했을 때 뉴런을 관찰할 겁니다. 정확히는 마이크로 세컨드 그냥 초라고 할게요. 이 뉴런의 특징은요. 1초당 한 칸씩 전도가 됩니다. 자, 그리고 자극을 주고 몇 초가 지났어요? 5초가 경과했습니다. 1초당 한 칸이면 몇 칸 간 거예요? 결국 5칸 간 거죠. 그래서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 5칸까지 신호가 갔는데요. 제가 궁금한 지점은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입니다. 각각 A랑 B라고 할게요. 자극 지점부터 2칸, 3칸 떨어진 지점이죠. 이 두 지점을 좀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지점 같은 경우는요. 자극 지점부터 2칸이 떨어져 있으니까 가는데 몇 초가 걸려요? 가는데 2초가 걸리죠. 그죠? 근데 우리는 5초 후에 관찰을 했어요. 근데 가는데 2초밖에 안 걸린단 말이야. 남은 시간이 있겠죠. 몇 초? 3초가 되겠습니다. 자, B 같은 경우는요. 가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3초가 걸리죠. 5초 경과니까 남은 게 몇 초? 2초가 됩니다. 자, 두 개를 더하면 경과 시간인 5초가 나오겠죠. 자, 제가 지금 한 게 뭐냐면 시간을 나눠서 본 겁니다.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있을 테고요. 지점마다 다르겠죠. 그리고 이동 시간에 따른
남은 시간이 있을 거고요. 두 개를 더했을 때 총 경과 시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나눈 이유를 설명해 드리자면 우리가 뉴런의 뭐 속도를 구하거나 혹은 그 지점의 막전위를 구할 때 경과 시간을 이용하면 안 되고요. 얘네 둘 중에 하나를 이용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속도를 구하는 공식이 뭐예요? 뭐 다 아시겠지만 거속시죠. 거속시인데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이에요? 그 지점까지 이동 시간이고요. 얘는 이동거리입니다. 두 개를 넣으면 이동 속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과 시간이 아니라 그 지점에서 이동 시간을 집어넣어야 속도가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은 뭐 아무것도 안 일어났을 거야. 얘 뉴런이야. 뉴런은 남은 시간 동안 막전위가 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남은 시간은 막전위를 결정을 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막전위가 변했으니까 이 시간을 읽으면 막전위 그래프에서 그 지점의 막전위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문제는요. 이런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가는 거야. 예를 들어 볼게요. 문제에서 막전위를 알려줍니다. 그럼 막전위 그래프를 통해서 남은 시간을 알 수 있죠. 그럼 남은 시간을 여기다 집어넣으면 경과 시간에서 빼서 이동 시간을 구할 수 있고요. 이동 시간을 여기다 넣어서 거리랑 함께 속도를 구하는 방식입니다. 거꾸로도 나올 수 있어요. 속도를 알려주면요. 이동 시간을 구하고 빼서 남은 시간 구한 다음에 막전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는 것도 있고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논리고 물론 실전 문제는요. 주어지는 조건이 뭐냐 혹은 얼마나 복잡하게 지점을 많이 설정했냐에 따라서 난이도가 많이 올라갈 수는 있으나 이게 기본 논리예요. 그러면 자 개념 살피기로 한번 가볼게요. 자 요건데요. A랑 B가 있고 자 여기 이제 눈에 거슬릴까봐 지우고 하겠습니다. 자, A랑 B가 있고요. P1에 자극을 주고 오른쪽으로 이제 전도가 될 텐데 간격은 4입니다. 보이시죠? 자, 1번. A의 흥분 전도 속도는 4래. 알려줬네요. 4라는 거. 자, P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자, 5초가 지났을 때 경과 시간이 5초입니다. 그때 P3까지 P1에 자극을 주고 P3까지 흥분이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자 이동한 시간과 흥분이 발생한 시간은 남은 시간이죠. 도달하고 남은 시간 동안 흥분이 발생하니까 이거를 구하라고 하네요. 자 먼저 이동 시간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가 속도가 4인데 P1에서 P3면 거리가 8이에요. 속도가 4인데 거리가 8이면 몇 초 걸려? 당연히 2초가 걸리겠죠. 2초. 근데 경과 시간이 5초예요. 가는데 2초가 걸렸습니다.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초예요? 3초겠죠. 그래서 이동한 시간이 2초, 흥분이 발생한 남은 시간이 3초가 되겠습니다. 자, 2번 문제. 1번에서 P3, 여기에 막전위를 구하래. 자, P3까지 이동한 시간이 2초, 남은 시간이 3초면 3초간 흥분이 발생을 한 거죠. 막전위 그래프 보면 됩니다. 3초간 흥분이 발생을 했을 때 막전위가 몇이 나와요? 마이너스 80이 나오죠. 그래서 2번은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 갈게요. B의 P1에 역치상의 자극을 주고 6초가 지났을 때 자 이번에는 경과 시간이 6초가 됐습니다. 6초. 그리고 B의 P1에 여기다 자극 준 거예요. 이제 여기 자극 주고 6초가 지났을 때 P3에서 자 P1에서 P3를 말하고 있습니다. P3에서 막전위가 몇이래? 플러스 30이었다라고 하네요. 이때 전도 속도 구하래. 자, 여기서 막전위가 플러스 30이라는 것은요. 몇 초가 능분한 겁니까? 플러스 30이면 2초가 능분한 거죠. 2초. 그죠? 2초. 그런데 P1에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은 실제로 몇 초였어요? 6초였죠. 자극 주고 6초가 지났는데 왜 여기선 2초밖에 흥분을 못했을까? 가는데 몇 초가 걸리니까? 4초가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시간을 분리해서 푸시면 됩니다. 자, 약속을 해야 돼요. 왼쪽이 이동 시간, 오른쪽이 남은 시간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를 하면 되니까 4분의 여기까지 거리가 8이죠? 하면 속도가 몇이 나와요? 2가 나오겠네요. 그래서 3번의 답 속도는 2가 되겠습니다. 자, 혹시나 이게 이해가 잘 안 가면요. 한 번 정도 더 반복해서 들으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 난이도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따라와 주시고요. 핵심 자료 2개 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자료 A를 보시면 뉴런 3개가 연결이 되어 있고요. 뭐 생긴 것만 봐도 신경세포체가 중간에 있는 것만 봐도 가부터 각각 감각 뉴런, 이어지는 연합 뉴런,
그리고 운동 뉴런인 것을 알아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1번. 가에서 다 중 도약 전도가, 자, 도약 전도는요, 마리집이 있는 뉴런에서 일어나는 전도 방식이죠. 그 뉴런을 고르라고 하면 마리집이 있는 가, 다가 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중추 구성하는 뉴런하고 말초 구성하는 뉴런을 물어봤네요. 중추신경은요, 뇌랑 척수를 얘기하는 건데 가운데 있는 연합 뉴런이 뇌랑 척수를 구성하고 있죠. 그래서 중추신경은 연합 뉴런, 말초신경은 이제 기관에 뻗어서 기관까지 연결된 뉴런들을 얘기합니다. 자, 감각 뉴런은 감각기에 연결이 되어 있고, 감각기. 자, 운동 뉴런 같은 경우는 운동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뉴런이 말초신경을 구성하겠죠? 가하고 다. 자, 위 지점에 자극을 줄 경우에 여기다 자극을 줬다는 얘기예요.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뉴런. 한마디로 신호가 도달을 해서 나트륨이 들어와서 막전이가 자 올라가는 뉴런을 얘기하는 건데요. 일단 양옆으로 전도가 되니까 B랑 C는 해당하고, 자, 여기로 이제 신호가 못 넘어가죠. 가축은 안 되니까. 그래서 신호가 안 간다. 이쪽으로는 가죠. 축 가니까 가능하죠. 그럼 전도가 쭉 될 텐데 D는 발생을 하고 E는 발생을 한다라고 얘기하려다가 잘 보니까 어디를 지금 지칭하고 있어요? 마리집이죠. 마리집은 나트륨 못 들어가. 그러니까 빼야 되겠네. 이거 시력 검사 문제 같은데 답은 자 B, C, D가 되겠습니다. 자, 4번에 OX 퀴즈가 남아있을 텐데 봐요.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시오. 간은 반응기의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한다. 자, 간은요, 네, 지워버렸네. 감각기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반응기는 이쪽에 있죠. 반응기랑 연결이 되어 있지도 않아요. 틀렸습니다. 다는 원심성 뉴런이다. 얘가 운동 뉴런인데요. 운동 뉴런은 원심성 뉴런이랑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가나다 중 전도 속도는 나에서 느리다. 나만 마리집이 없잖아. 나만 없어. 그쵸? 나만 없는 겁니다. 속도가 당연히 느리겠죠? 맞고요. 나에서 분비된 신경 전달 물질은 나는요. 축삭으로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니까 여기로 분비할 거예요. 요거는 가를 탈분극시키는 게 아니라 다를 탈분극시키겠죠? 그러니까 요거는 틀렸습니다. 그래서 액, 오오, 액 이렇게 되겠네. 핵심 자료 B는 생략하고요. 자, C로 넘어갈게요. B도 이제 중요하긴 한데 C가 좀 더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주제라서 C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개념 살피기랑 워낙 비슷해서 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보시면 가는 뭐 뉴런 2개고요. 그리고 P1에 자극을 줬고 자극을 주고 경과한 시간이 몇 초래? 5초래요. 자, 5초가 지났을 때 P3, A의 P3 여기는 막전이가 몇이야? 플러스 30이고 여기 막전이가 플러스 30. 그리고 B의 P2 여기죠? 여긴 막전이가 마이너스 8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네. 그 오른쪽에 막전이 그래프가 나와 있어요. 이걸 가지고 이제 A와 B의 전도 속도를 구하라고 하는데 할 수 있죠? A의 전도 속도는 알려준 A의 P3를 이용하면 됩니다. 플러스 30이면은 2초간 흥분한 거예요. 그래서 2초간 흥분했는데 경과 시간이 5초거든요. 근데 2초간 흥분했다라는 것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몇 초다? 3초라는 거죠. 그러니까 3초간 이동했고 남은 2초간 흥분을 한 겁니다. 그럼 속도를 한번 구해보시죠.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 되는데 이동 시간이 3이고 이동 거리가 6이니까 속도가 2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속도가 2야. 써놓을게요. 자, B는 P2를 이용하면 되는데 마이너스 80이면 3초간 흥분한 거거든요. 너는 3초간 흥분했거나 근데 자극을 P1 해주고 5초가 지났잖아요.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2초였단 얘기죠. 그럼 이동 시간분의 이동 거리 하면 2분의 3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3을 하면 속도가 1.5. 그럼 A가 좀 더 빠르네요. 어쨌든 여기다가 써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우고. 자, 3번. 1번부터 갈게요. 자극을 주고 경과 시간이 5초일 때, 뭐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이랑 같죠. 이때 B의 P3, 여기 말하는 거죠. 여기서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지금 얘의 속도가 1.5고요. 거리가 6이면 가는데 몇 초가 걸립니까? 4초가 걸리겠죠. 혹은 여기까지 2초니까 뭐 2배 하면 4초도 되고요.
근데 경과 시간이 5초니까 남은 시간이 1초가 되겠습니다. 1초간 흥분을 했을 텐데 이때 재분극이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프를 보면요. 1초간 흥분했으면 탈분극이 나오죠? 그럼 1번은 바로 틀렸습니다. 자, 2번하고 3번 갈게요. 2번하고 3번은 자극을 주고 6초, 4초니까 이제 5초가 아니죠? 그럼 여기 있는 거를 속도 빼고 한번 지워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사실은 써놓은 걸 재활용하면 더 빨리 풀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자, 여러분들 처음에 배울 때는 좀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잘 보이니까. 자, 자극을 주고 6초가 지났을 때 A의 P3. 자, 여기까지 가는데 아까 몇 초 걸렸었죠? 얘가 속도가 2고 거리가 6이라서 3초 걸렸었죠? 근데 이번엔 경과 시간이 6초야. 그럼 남은 시간이 몇 초가 돼요? 3초가 되죠. 그러면 이때 P3에서 막전이를 물어봤습니다. 자, 3초간 흥분을 하면 당연히 막전이 그래프를 보면 아시겠지만 막전이 마이너스 80이 나오죠. 그래서 자, 맞는 게 되고요. 마지막 자극을 주고 이번엔 4초가 지났을 때입니다. 시점이 달라요. 이때 A의 P2입니다. A의 P2면 여기죠. 그러면 얘가 속도가 2고 여기까지 가는데 몇 초 걸려요? 거리가 3이니까 1.5초 걸리죠. 근데 경과 시간이 4초니까 1.5 플러스 2.5. 2.5초간 이제 흥분을 했겠죠. 그러면 여기입니다. 여기 재분극. 일때 A의 P2에서 칼륨이 세포 안으로? 세포 칼륨이 안으로 확산된다고? 칼륨은 항상 안에 많으니까 밖으로 확산될 수밖에 없죠. 무조건 틀렸잖아, 이거. 앞에 거 다 필요 없잖아. 그지? 자, 어쨌든 간에 자, 요런 문제도 있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뉴런 단원은 아까도 얘기했던 건데 유전 단원 다음으로 난이도가 높은 단원이에요. 특히 전도 속도 구하는 건요. 늘 출제가 되고요. 늘 오답률이 높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등급을 가르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처음에 이거를 너무 어려운 기출문제부터 풀려고 하다 보니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저랑 했던 문제들은 좀 난이도가 쉽죠. 이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풀어보고 푸는 이제 순서 같은 거 그리고 표기법을 잘 정리한 다음에 조금씩 난이도 높은 것으로 올라가는 어떤 계단식 학습을 하면 충분히 정복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신경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았어요.